안녕하세요, 마켓프레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트럼프 전용기부터 시작해서 이란과 중국 그리고 유가와 환율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흔들린다는 건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신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순간 글로벌 자금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공격적으로 돈 벌 때가 아니라 돈을 잃지 않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이야기를 한국 증시 전체 구조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바뀌는데, 공격적인 투자에서 방어적인 투자로, 그리고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그리고 고퍼에서 저퍼로 변경되고, 테마에서 현금 흐름이 잘 도는 기업으로, 그리고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선호 심리,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건 선택이 아니라 자금의 본능이고, 이 변화는 모든 업종을 동시에 흔듭니다. 왜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면 한국 증시는 왜 이렇게 힘이 없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자금의 중간 기착지예요. 글로벌 리스크가 커지면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시장 중 하나가 한국이고요. 그래서 국제 뉴스가 나오면 한국 증시가 영향을 받는 거고, 반응이 항상 빠른 이유예요. 이 순간부터 섹터도 갈리게 되는데, 실적 있는 섹터는 버티고, 그 다음에 수주 있는 섹터는 살아남고, 정책이 있는 섹터는 유지되지만, 반대로 스토리만 있는 섹터는 무너지고, 테마만 있는 섹터는 빠지고, 이제 적자 구조 섹터는 정리됩니다. 이렇게 살아남는 섹터들 안에서 다시 한번 기준이 생기는데요. 뭐 계약이 있느냐, 뭐 매출이 찍히느냐, 환율 수혜를 받느냐, 아니면 원가를 전가할 수 있느냐, 이런 기준으로 보게 되고, 거기서 또 살아남는 기업들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올 시점인데, 그럼 이 상황에서 무슨 종목을 봐야 하나 궁금해 하실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특정 종목 추천 같은 개념보다는 이런 상황일 때 주목받을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를 봐야 되냐, 무슨 업종을 봐야 되냐? 첫 번째는 조선주입니다. 조선은 수주장고 산업이죠. 그래서 이미 2, 3년치 일감이 계약으로 잡혀 있고, 환율이 오를수록 수익성이 개선됩니다. 이건 기대가 아니라 확정된 숫자고요. 그래서 조선은 시장이 흔들릴수록 오히려 구조적으로 버틸 수 있는 업종입니다. 최근 관련 업종 추이를 좀 볼게요. 뭐 삼성중공업이 있을 수 있겠고, 보면은 12월 이슈 이후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HJ중공업이 있겠죠. HJ중공업도 12월 기점으로 올라가는 지금 움직임 같이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잘 들어와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오션 같은 경우,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어제 뭐 하나 인적 분할 모멘텀이 상승 재료로 쓰였지만 12월 말부터 상승 추세로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조선주를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방산인데요. 방산은 하나의 테마이기도 하지만 국가 단위 수주 산업이죠. 그래서 지정학 리스크가 커질수록 예산은 줄지 않고 계약은 늘어나는데, 방산은 경기와 무관하게 매출이 찍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시장이 불안할수록 방산 테마는 자금이 도망가는 곳이 아니라 자금이 숨어드는 곳이 되고, 방산주도 한번 보면 뭐 풍산 같은 경우 총알을 만드는 기업인데 12월 이후로 상승 추세 또 잘 이어나가는 모습이고, 뭐 MNC 솔루션이 있겠죠. 이건 방산용 모션 컨트롤 만드는 회사인데 12월 달부터 상승 흐름을 잘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에 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겠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12월 달 기점으로 좀 올라가고 있네요. 외국인 기관 수급 잘 받으면서 분위기를 좋게 상승 쪽으로 감고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 방산 테마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전력과 인프라로 좀 볼 수 있는데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 전력과 인프라는 필수 산업군이죠. 전기는 안 쓸 수 없고 인프라는 안 깔 수 없으니까 여기에 정부 예산이나 정책, 뭐 투자까지 붙게 되는데 그래서 전력 인프라는 성장주는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업종입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업종들이 가장 먼저 다시 평가받고요. 예를 들어 효성중공업이 있을 수 있겠고 이건 변압기나 차단기를 만드는 업체인데 9월 이후 상승이 나온 이후로 11월 들어서 조정을 좀 받다가 12월 좀 박스권을 치고 12월 말부터 또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가는 모습 볼 수 있고요. 다음은 HD 현대일렉트릭을 볼 수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9월 달부터 시작된 상승 그리고 한 달 정도 11월 조정 12월 박스 치다가 말부터 상승 추세 탄 모습이고요. 이거는 초고압 변압기랑 스마트 그리드 만드는 회사죠. 다음으로 대한전선을 좀 볼 수 있겠죠. 대한전선을 보면 이것도 초고압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인데 12월 달 조정 좀 받다가 그 다음에 12월 말부터 지금 또 상승 추세 탄 모습이고 세 가지 다 비슷한 흐름 좀 보여주고 있죠. 이게 전력과 인프라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 연동돼서 올라가는 테마에 좀 탑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12월 이란 바자회부터 시작된 시위 이슈로 인해서 기존 다른 모멘텀에서 한 번 더 탄력받은 모습이고요. 뭐 물론 이 새 업종이 반드시 오른다는 말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새 업종은 지금 시장 스타일에서 살아남는 업종일 확률이 다른 업종보다 높다는 거고 그리고 시장은 항상 탈락하지 않는 업종 안에서 다음 기회를 만들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조선업종은 수주구조고 같이 한번 적어드릴게요. 조선업종은 수주구조고 방산업종은 국가계약구조고 전력이나 인프라는 필수산업구조 이렇게 봐야 되고 얘네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돈이 끊기지 않는다는 구조.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왜 한국 증시에 작용을 하고 그렇게 한국 증시에 작용하게 되면 수급과 업종들의 변화는 어떤 게 나타나는지 오늘도 찾는 프레임을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은 이란 시위부터 시작되고 트럼프 전용기가 뜨고 이 모든 이슈와 뉴스들이 과연 비트코인에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재미있고 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